요즘 들어 자폐증으로 고생하는 아이가 부쩍 늘어난 것 같은데요. 사실 자폐증은 고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의외로 쉽게 고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네가 정신과 의사냐? 이렇게 비웃는 똥배알통들이 있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도 못 고치는 걸 네가 무슨 수를 고치냐? 어쩌고 저쩌고. 자폐증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지정신, 지 마음도 모르는 데다 겨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도 못 깨달은 천한 정신과 의사 나부랭이들이랑 감히 나를 비교를 해? 그때마다 모르니까 저렇겠지 생각하고 말았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는 그런 천한 똥대갈통은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자폐증에 관한 논문들을 조사해보면 자폐증의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꼽는 논문이 아주 흔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임신한 뒤에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태아도 함께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폐증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자폐아의 엄마들은 거의 임신 전부터 혹은 임신 중에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성질 더러운 부모한테 달달 볶였다는 등 임신 중에 크게 놀란 적이 있다는 등. 웃기는 게 이런 거를 말했더니 이번에는 그럼 엄마가 잘못해서 아이가 자폐가 됐다는 말이냐, 이렇게 따지는 단순 똥대갈통들이 있더라고요. 야, 이 똥대갈통들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서 받냐? 너희는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서 받아?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받는 게 스트레스고 억지로 받는 게 스트레스인데 도대체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트집이나 잡을 줄 알고 시비나 걸 줄 아는 똥대갈통도 정말 많아요. 쓸데없는 똥대갈통 얘기는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자폐증을 고치는 초간단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자체에만 꽂히기 매우 쉽습니다. 즉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준 상대를 비롯해서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기 쉽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다른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준 상대를 비롯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때 자신에게 집중하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원리는 좀 많이 복잡하고 또 많이 어려우니까 설명은 생략할게요. 그런데 자폐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자폐증도 거의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보니까 같은 방법으로, 즉 자폐아가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면 의외로 쉽게 고칠 수 있는데요. 자폐아가 틈날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걸 모르고 수많은 자폐아들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 하지만 막상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시켜보니까 거울을 안 보려고 하는 자폐아가 많더라고요.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거울을 보기는 보는데 많은 자폐아들이 거울에 비친 자신을 안 보려고,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집중을 안 하려고 자꾸만 눈동자를 돌려서 다른 데를 봐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이렇게 거울에 비친 자신을 안 보려고 하는 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람들이 아주 흔한 특징이거든요. 거울에 비친 자신이 괴물 같다는 등, 거울 속에 자신이 귀신 같다는 등,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 그러거나 말거나 자폐아가 거울을 볼 때는 눈동자만 못 돌리게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거울을 똑바로 보라고 자폐아를 막 윽박지르 보면 안 됩니다. 그럼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거울을 더 안 보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는 자폐아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볼 때마다 한 10번 정도 나는 아무개다. 예를 들어서 나는 홍길동이다. 나는 홍길순이다. 이렇게 연속해서 외치게 하십시오. 그럼 자폐아가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거울 속의 자신에게 좀 더 잘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해봐서 효과가 있으면 제발 소문 좀 내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거저 받았으면 거저 나눠줄 줄도 알아야지. 혼자만 받아먹고 입 싹 닦으면 안 됩니다.